재심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인데 되레 재심 청구 기회를 부여하겠다. 장동혁 대표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김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윤리위에 나와서 소명하라. 이게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지금 윤리위가 출구를 찾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배낭 끝까지 온 그런 참담한 이 상황을 예. 그나마 그래도 정치로 풀어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 24시간 필버스터 오늘 이제 또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단식 투쟁의 목적은 이제 공천 헌금 의혹과 또 통일교 특검 수사 이걸 이제 만들어내자는 건데 당 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이 당내 반목 갈등 대립 이게 이제 한동훈 지금 현재 제명 조치를 통해 가지고 네. 이게 끝나는 거냐.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갈등은 당내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는 공당이 있어서는 안 될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대려 지금 시점은 그걸 수습하고 치유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낼 그런 타이밍인데 네네. 대려 그런 새로운 갈등의 시작을 이제 만든다는 것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 실종된 정치 속에는 결국은 이제 이 보수 진영, 국민의힘 진영이 양분된 가운데 지방선거는 하나 만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이제 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당내 갈등, 반목, 대립은 이걸 하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기 이전까지는 장동혁 당 대표에게 공이 가 있었지만은. 네. 제명 결정이 윤리에서 있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저런 입장은 최고위에서 윤리 결정을 갖다 최고위 상정하지 않고 이걸 재심 청구 기간까지는 이걸 유지한다. 한 열흘 정도. 네, 예. 유지하는 열흘간인데 오늘 단식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 그 단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단식 기간 안에는 사실상 최고위에서 의사봉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가자는 그 메시지입니다. 어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한동훈 전 대표 측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치는 정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홍 대표님, 향후에 또 한 전 대표 측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비하기 위한 좀 명분 쌓기용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명 방침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던데 김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좀 공간이 열려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죄송하지만 김성태 대표님이 당이 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개인적 희망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바람까지. 그런가요? 네. 뭐 사실 김성태 대표님 같이 생각하신 대로 되면 그래도 당이 좀 정치력으로 살아갈 텐데 네. 현재로 봐서는 저는 아쉽게도 김성태 대표님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심 기간을 준다고 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네. 법적, 절차적 정당성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정당의 어떤 사무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절차적인 문제, 하자가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제명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분하게 소명 기회, 재심의 기회까지 부여하겠다. 이런 걸 좀 두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내 반대파들에 대한 그 무마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재심의 기회까지 주고
한동훈 대표가 반성하고 성찰하면 내가 뭐 좀 용서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지 않느냐. 사실 한동훈 대표가 재심 청구나 재심을 청구하고 소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 한동훈 대표 측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도리어 소명하고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그러면 이제 자백했다. 인정했으니까 징계를 확정하려고 한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조는. 그 네네.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측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에게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싸워올 만하다.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의원들도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이나 특히 지금 현재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패배에 대한 그리고 낙선에 대한 이 소위 스윙보터 지역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지금 네. 4년 전에 당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안감이 장동혁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내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소장파의 생각 듣고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소장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원들이 강한 비토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도 더 많이 쌓일 거고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고 강한 메시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당을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면 당연히 그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월도 15일이니까 반이 지나갔고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면 코앞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내분으로 대치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각각 무엇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인가? 김 대표님 먼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은 뭐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지구시순하게 뭐 독야청청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만 이렇게 가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면 누군들 정치를 못 하겠습니까? 예. 정치는 가시밭길도 만나고 또 진흙탕에 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정치하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보수의 정치는 유연성인데 네. 그 보수의 큰 그릇을 사실상 지금 사발종지처럼 아주 작은 그릇으로 지금 돼 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지금 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갈등 때문에 만일 6.3 지방선거 망치다 주십시오. 난 두 사람 다 앞으로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벼랑 끝에 온 이 상황에서도 어느 뭐 한 사람이 이긴다 진다.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야 관계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것도 이게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어떤 요구, 주장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모든 걸 잃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화 타협이 실종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보수는 원래 유연성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단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을 훼손시키면서 자기의 요구나 또 조직 내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융화시키기 위한 큰 용광로를 만드는 게 그게 단식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천 헌금 의혹이라든지 또 통일교 이 문제를 특검으로서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참에 당내 갈등을 자기 그 단식을 통해서 다 이제 다시 화해하고 치유하고 그런 수습할 수 있는 그것도 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그 당 대표가 할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정치인의 길을 제대로 들었을다 이래 하려면 지금부터 본인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법으로 그리고 당의 뭐 당은 당규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자신의 그 반 이상은 내주면서 당신 그 반 놔달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이야기인데 네네. 이 사람들은 전부 지금까지 올라온 나싱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 대표님, 장동혁 대표, 뭐 한동훈 전 대표 두 사람 다 이 지방선거를 망치겠다 이런 목적은 없을 텐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든 장동혁 대표든 두 사람이 보여줬으면 하는 정치력은 어떤 보기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워낙 두 사람이 그 정치력보다는 개인적 감정이 좀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정치권에서 조금 이렇게 보면
때로는 개인적 감정이 우선할 때에는 굉장히 이성의 눈을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나 그 원래 장동혁 그 대표 두 사람이 원래 한 배를 탔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갈라섰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뭐 하여간 국민의힘 주변에서 많이 계속 흘렀던 얘기가 유승민 전 대표도 오케이인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그 계속 작년 12월 이때부터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경기도지사의 유승민 대표를 내보내는 것도 장동혁 대표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데 한동훈만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장 대표 주변에서 흘러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의 갈등 국면은 뭐 그 노선이나 정치적 차이를 넘어서서 개인적인 감정까지 좀 뒤섞여 있는 두 사람 간에는 네. 그런 복잡한 거기 때문에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싸우다가도 결국 싸우지 못하는 게 큰 선거를 앞두고는 정리가 어떻게든 될 겁니다. 그 선거를 정리하는 힘은 당내 이제 이 선거에 대한 불안감, 이렇게 가면 우리가 선거 패배할 거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높아질 때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어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자칫하면 순항할지 아니면 큰 위기에 봉착해서 앞날을 가늠하기 어려울지가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게 한 2월 정도 고비라고 보는데요. 네. 그동안 중요한 계기를 두 번 놓쳤어요. 첫째는 작년 12월 3일 그때 사실 비상계엄과 윤호겐 세력 단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놓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 제명권을 사실 정치력으로 없는 것으로 윤리위에서 왔다 하더라도, 당무감사위에서 왔다 하더라도 대표가 이거를 최고위에서 없던 사실로 하겠다. 내가 불문에 붙이겠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온 것.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다음 달 19일에 예정돼 있는 윤 대통령 재판이에요. 네네. 그때 재판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건가 선고가 났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보기엔 한동훈 이 장동혁 체제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